안녕하십니까. 이상지질혈증 치료 후 최근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특별히 주의할 집단과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는 연세의대 순환기내과 이상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이상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질 치료를 할 때 특별히 원칙에서 좀 벗어나거나 특별히 조심하면서 치료해야 될 환자 그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환자를 보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환자 그룹 중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집단은 노인이고 한 집단은 만성신질환 환자입니다. 그럼 노인과 만성신질환에 대해서는 지질치료 지침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가 뭐고 이런 환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예방적으로 지질치료를 할 때 80세 이상 노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특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여명이 짧다가 보니까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이익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80세 이상이라도 어떤 환자에 따라서 나이가 실제로는 좀 건강한 분이 있고 아주 쇠약한 분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인자로 이런 환자에서 예후를 계산할 경우에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익이 불분명하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뭐 인펙션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치료의 이익이 또 희석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도 더 잘 올 수가 있어서 똑같은 치료를 젊은 사람한테 할 때에 비해서 치료의 베네핏과 리스크의 비율이 흔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에서도 2차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 사실은 베네핏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고요. 노인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지질 강화 치료를 할 때는 베네핏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트라이리스트 메타 분석에서는 노인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지질 치료를 할 때 강한 스타틴과 약한 스타틴을 비교하거나 스타틴과 대조군을 비교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자드 레이셔가 0.84로 이것은 이제 노인만 특별히 젊은 사람하고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퍼 연구에서는 프라바스타틴과 위약을 비교했을 때 하자드 레이셔 0.85로 역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주피터에서 로스바스타틴 20과 플라세보를 비교했을 때 위험비가 0.56으로 상당히 좋은 베네핏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라이얼에서는 프라바스타틴 저용량이죠, 10에서 20, 다른 스타틴보다 좀 약한 스타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대조군에 비해서 한 30% 이상 이렇게 위험도를 줄이는 경향을 보여서 노인에서도 1차 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영국 페이퍼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스타틴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하자드 레이셔가 0.94로 뚜렷하게 베네핏을 보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서만 그 위험비가 뚜렷하게 떨어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올헷 LLT의 사후 분석을 보면 노인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프라바스타틴이 대조군에 비해서 하자드 레이셔가 약간 더 1보다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여서 지금까지 이제 물론 베네핏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긴 하지만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증거의 개수가 약간 적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신질환에서는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는지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결과를 보여드리면 CKD가 있는데 그 투석까지 가지 않는 그런 만성신질환일 경우에는 스타틴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제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 이벤트 발생률이 0.72에서 0.79 정도로 상당히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연구인데요. CKD에서 투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스타틴이 대조군에 비해서 투석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0.6 내외로 이렇게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하자드 레이셔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와서 이런 사람에서는 좀 베네핏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좀 베네핏이 별로 없는 연구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인데 CKD가 있는데 이건 투석하는 사람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톨바스타틴 20과 대조군을 비교해 보면 컴포짓 이벤트인데요. 여기는 심혈관 사건과 뇌혈관 사건을 같이 봤더니 하자드 레이셔 0.92로 뭐 그렇게 뚜렷한 베네핏이 없었고 특히 그 뇌혈관 사건만 보게 되면 1.12로 주로 뇌혈관 쪽에 이 베네핏이 없고 도리어 그 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오로라 연구에서 만성신질환에서 투석하는 사람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로스바스타틴 10mg을 쓸 경우에 역시 카디오 세레브로바스쿨라 이벤트를 봤을 때 베네핏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성신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투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틴을 쓸 경우에 그 베네핏이 있지만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새로 스타틴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뇌혈관 사건 측면에서 좀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베네핏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양상을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원칙적으로는 그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베네핏이 크기 때문에 그 지질 강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전에도 말씀드린 큰 원칙인데요. 이렇게 노인이나 만성신질환 환자와 같이 다른 부작용이 올 수가 있거나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예기치 못하게 생길 수 있는 이런 환자에서는 위험도는 높지만 이렇게 열심히 리피드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베네핏 외에 이런 부작용도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이득이죠. 넷 베네핏은 원래 다른 고위험군 환자보다 약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과 만성신질환 환자에서는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개별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에 대한 지침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 미국과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몇 가지 조항이 추가가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부작용을 경험한 그런 환자일 경우에 이 스타틴의 용량 또는 다른 스타틴을 쓸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MS라는 거는 이제 스타틴과 관련된 머슬 심텀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RCT에서 프루브된 non-스타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지티미브라든가 이런 약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약을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2A 정도의 권고 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은 이제 부작용의 종류를 이제 제일 흔히 말하는 그 리버 엔자임 엘리베이션 또는 CK 엘리베이션이 있을 때 어떻게 환자를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ALT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스타틴을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K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스타틴을 중단을 하고 4배에서 10배 사이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 중단까지는 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4배에서 10배 사이인데 증상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중단하는 식으로
그 권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CK가 4배 미만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남자에서는 약 1000 정도고요. 여자에서는 500 정도 될 텐데, 이런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으면 그냥 약을 유지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잘 모니터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약을 중단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학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고령이라든지 CKD 환자 이외에도 이러한 근육병증이나 사이드 이펙트가 잘 생길 수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그러한 다른 집단군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약의 그 약물 간 상호작용이 좀 올 것이 의심되는 그런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환자라든지, 또는 기존에 그 근육병증을 이미 경험했던 그런 환자라든지, 또는 BMI가 낮고 나이가 많으신 여자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약물 부작용이 조금 더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물 상호작용 중에서는 그 항진균제와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저희 이제 심장내과 쪽에서 쓰는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가 이런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그런 특별한 집단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내용은 주로 1차 예방 내용이고 2차 예방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지질 강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상학 교수님 오늘 강의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